네, 안녕하세요. 네, 미적분 중간고사 대비 강의노트 2강 등비 수열의 극한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녀석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거고 극한값의 계산이나 뭐 이런 걸 쓸 건데 일단은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비 수열이 일반항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A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이렇게 놓고 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초항이 빵인 경우랑 초항이 빵이 아닌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일단 초항이 0이면 이 값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에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자, 이제는 초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공비에 따라 이제 구하는 조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공비가 1보다 크면 뭐 예를 들어서 AN이 뭐 2의 n승 이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지수함수로 우리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분명히 수열의 일반항은 자연수 n을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1일 때 2 이런 거 찍고 2일 때 4, 3일 때 뭐 8 이렇게 찍으면 얘를 쭉쭉쭉 연결시켜 보면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계속 커지는 발산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2의 n승을 예로 들어서 1보다 클 때는 발산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R이 공비가 1일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에는 그냥 1의 n승이라는 걸 보자 했죠. 그럼 여기 n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얘는 1, 2일 때도 1, 3일 때도 1 계속 1이거든요. 그러므로 얘는 1로 수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비 R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 0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 2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의 n승 뭐 1일 때 여기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3일 때 8분의 1 해서 결국은 이렇게 밑이 0과 1 사이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0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n승은 0으로 수렴을 하겠다 라는 녀석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 자,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그래프는 배운 적이 없어요. 지수함수는 밑이 1이 아닌 0과 1 사이 양수인 녀석의 그래프만 그렸기 때문에 이때는 점 찍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볼게요. 자, 새롭게 그래프를 그리면 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찍힐 거고 자, 2일 때는 우리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여기 4분의 1 그 다음에 3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4일 때는 16분의 1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결국은 얘도 x축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자,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똑같이 0으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의 n승을 보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얘가 진동을 하는 거야. 1 또는 마이너스 1.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만약에 저 마이너스 1에 이렇게 2n승이라든지 또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2n 플러스 1로 나오면 이렇게 짝수승, 홀수승이라면 얘는 짝수는 무조건 1로 가고요. 얘는 뭘 집어넣어 항상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 오면 1일 때는 마이너스 2, 2일 때는 4, 3일 때는 마이너스 8, 4일 때는 16 해서 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크게 벌어지니까 어느 일정 값을 당하지 않으니까 얘도
발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정리를 할 게 뭐냐면 지금 R이 1일 때, 자 R이 1일 때와 R이 -1과 1 사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초항이 0일 때는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배울 건데,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로 초항이 0이 넣지, 두 번째로 공비가 -1부터 1 사이인데 여기에 등호가 있다는 점. 특히나 여기에 등호가 있다는 점은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나중에 등비급수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암기를 하시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암기하면 분명히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1이 들어갔던가 안 들어갔던가 헷갈리면 1을 놓고 해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의 수렴 조건이 되겠더라.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초항이나 공비의 범위에 따라 수렴이 되기도 하고 발산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두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등비 수열의 이제 극한값을 본 거죠. 이렇게 수렴하는 조건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런 녀석의 극한값은 어떤 계산이 될까, 이런 거. 항상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형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설명을 하는 게 좋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푸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어서, 그렇죠? 수렴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한다가 원리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일일이 다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비도 본다, 이 내용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 분의 3의 n 플러스 2승 플러스 9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주어진 게 있어. 그러면 이 등비 수열에서는 최고차항이 바로 밑이 제일 큰 게 최고차항. 그러면 위아래로 3의 n승을 원래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의 n승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위에도 이렇게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자, 얘는 앞에 2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2 곱하기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합쳐지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승을 여기다 3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나눠지면서 3분의 1이 될 거고, 자, 위에는 얘는 3의 제곱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3의 n승은 나눠질 거고, 얘는 3 떨어지면서 27이 되면서 3의 n승이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우리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무한대 보내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0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빵이고, 그래서 3분의 1분의, 즉 얘네들이 더하면 36을 갖다 위아래로 3 곱해주면 3, 3, 5, 34, 108이 답이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푸냐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 빨리 3분의 1 끄집어내고 개수의 b만 본다 그랬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라고 써놓고, 얘는 1, 3 들어오면 27이구나 하고 3분의 1분의 9 더하기 27, 즉 36 곱하기 3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런 거 못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혹여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승이 있어요. 그럼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거든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근데 이런 녀석을 우리가 유리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를 갖다 무한대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잘 못 푸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냥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눈대중으로 푸는 방법, 그래프로 푸는 방법. 예를 들어 3의 n승은 이렇게 그려지고 2의 n승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훨씬 더 큰 무한대니까 무한대에서 조금 작은 걸 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발산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래프로 푸는 게 있고, 아니면 최고창으로 항상 묶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3의 n승으로 묶어주시면 얘는 3의 n승 곱하기 3이다 보니까 앞에는 3이 남을 거고 뒤에는 3분의 2의 n승이 남는 거죠. 그럼 얘는 빵이 되면서 무한대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얘에 비해서 얘는 뭐다? 굉장히 작은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극한의 영향을 안 받는구나 하고 그냥 무한대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발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값도 요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게 이제 세 번째 저 아래 n승을 포함한 이 아래 n승을 포함한 식이나 또는 이제 극한으로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인지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계속 쓸 거니까 좀 정리를 해두시는데 이거 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극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극한을 푸는 거예요. 풀고 나면 얘가 뭐가 된다고?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자, 시그마가 주어지면 시그마를 뭐 하는 거야? 푸는 겁니다. 그러면 x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었던 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푸는 방식으로 그냥 풀다 보면 돼. 그러면 여기 쓰여져 있는 변수에 관해서 풀고 나면 x에 관한 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시그마 k는 어쩌고저쩌고 이 k에 관한 변수로 이걸 풀고 나면 x에 관한 식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d 뭐 t분의 d 해가지고 미분을 하는 꼴이 나와서 풀어주면 x에 관한 식이 나와요. 이렇게 적분이 주어져가지고 여기 적분 변수 어쩌고저쩌고를 풀고 나면 얘도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리미트로 주어졌거나 시그마로 주어졌거나 미분으로 주어졌거나 적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먼저 풀어달라는 거겠죠. 그때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이 아래 n승, 즉 미지수, 공비가 미지수인 녀석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울 때 초항이나 또는 공비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수렴이나 발산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R이 이렇게 공비가 있을 때,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랑 공비의 절대값이 1인 경우랑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세 가지로 나눠놓고 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경우는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경우인데 이 둘 다 발산인 거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공비가 1일 때는 수렴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때로는 수렴 때로는 발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일 때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R의 n승이 다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 지켜서 풀고 나면 다시 한번 뭐 fx 함수로 줬으면 x에 관한 식 주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는 뒤에 가서 문제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너무 쉬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9분의 5 0과 1 사이에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6이 되겠다. 자,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럼 최고차항에서 여기 1이고 얘는 2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 2, 3은 6이 돼서 1분의 6이 돼서 얘는 6이 되겠죠. 이거 즐겨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3의 1승이 최고차항이니까 여기 1이고 3의 1승이 3 떨어지면서 1분의 12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8의 n승이 최고차항이죠. 얘에게서 1이죠. 8의 1승 앞에 떨어지면서 1분의 8이 될 거니까 이것은 8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 플러스 3 n승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 n승분의 1이 10일 때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했으니까 이것은 빵이니까 얘는 2로 수렴을 해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무한대면 상수꼴이니까 빵이면서 얘는 a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수렴한 거랑 수렴한 거 곱한 것도 수렴을 하기 때문에 2a는 10이 돼서 a는 얼마가 되더라? 5가 되겠더라 해서 수렴값의 성질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뭐 이 정도. 너무 쉬운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참 1차 1차잖아요. 그러면 1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여기 1이고 여기 3이니까. 그 값이 a. 그럼 a가 3이면 알겠어요. 여기서 3 쓰면 되죠. 그럼 3의 n승 3의 n 플러스 2 있으니까 이런 거 빨리 9로 바꿔요. 그럼 최고차의 b가 1분의 9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더라? 9가 되겠더라. 웃고 즐겨주시는 문제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의 인수인 등변수열은 초항 곱하기 공비에 n-1쓰니까 결론적으로 a에는 3의 n승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여기가 n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AN입니다. 미쳤네요. 그러면 밑에 3의 n승 들어가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의 n승분의 3 곱하기 3의 n승 빼기 7 되니까 개수의 1이고 얘는 3이니까 3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묶어 줄여주시면 돼요. 자, 5번. 자, 이제 이런 식의 형태. 지금 함수가 fx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fx는 리미트 n을 이렇게 극한으로 주어졌을 때 x의 2n승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 이 리미트에 관련된 변수는 n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n에 관한 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등비수열의 극한이고, 그때 요 x의 2n승이라는 건 x제곱의 n승이니까 이거를 아래 n승이라고 표현한다면 공비가 x제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이거 x제곱이 절대값 실 건데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얘가 1보다 큰 경우 x제곱이 1인 경우 x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놓고 푸시면 된다고요. 공비에 따라 구성한 거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1보다 큰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고 쟤는 x가 1인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나눠지는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의 경우다. 이때의 함수값, 이때 함수값, 이때 함수값, 이때 함수값, 이때 함수값에 극한값이 다르니까 함수값 다른 거죠. 자,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이 1보다 클 때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우리 최고창의 b인 x 이렇게 툭 떨어지면 1분의 x가 돼서 그냥 얘는 x가 되는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건 다 조밥이에요, 조밥. 이런 건 극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x예요. 자, 이번에 x가 1일 때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으시면 1에 무한대 막 씌워도 그냥 1이야. 그럼 얼마가 되죠? 얘는 2분의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빼기 2가 될 거니까 1일 때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얘는 뭐가 됩니까? 여기 플러스 1이었죠 원래? 자, 이렇게 짝수승 홀수승이 되면 이때도 수렴하는 거라 했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짝수승이니까 1이니까 얘는 2분의 1가 될 거고, 이때다 마이너스 1에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저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 빼기 2. 그래서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b 빼기 3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1까지 살 때는 이런 거 다 빵 되고 얘도 빵 되죠. 그러므로 나머지 남은 게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 그래서 fx를 정리를 할게요. fx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작은 것부터 써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얼마나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나 그랬어요? 2분의 a 마이너스 b 빼기 3.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얼마였습니까? 2차식인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가 1일 때 얼마였습니까?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자 x가 1보다 클 때 얼마였습니까? x였죠? 이거를 충분히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되고 자 마이너스 1은 y는 x선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는 y는 x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값이에요? 함수 값인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어떤 뭐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뭐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줘.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마이너스 1때 함수 값들이 이렇게 찍히고 2차 함수가 막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불연속이 되니까 아 여기 찍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찍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1과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성을 만족시키면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연속이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2차 함수 연속이고 1보다 클 때 1차 함수 연속이기 때문에 저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면 마이너스 1에서만 만족을 시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다 여기다 자극하는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 값과 함수값 2분의 a 마이너스 b 빼기 3이라는 녀석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a 마이너스 b 빼기 2랑도 서로 뭐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주시고 2 곱해주시면 여기 먼저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고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나요? 그쵸? 그럼 0은 마이너스 2고 일로 넘어갈게요. 그럼 1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1이다라는 식 하나 나와요. 얘나 얘나도 같다고 놓으면은 a 마이너스 b 빼기 3 이 부분은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자 a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식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볼 거예요? 어디? 자 1일 때 봐야죠. 1일 때 똑같습니다. 1보다 작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랑 자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랑 뭐하다? 같다. 그리고 오른쪽에 집어넣은 1과도 같다. 그럼 여기 풀게요 그냥. 어차피 같은 값 나올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2가 되고 넘어가면 또 3이니까 a 플러스 b는 3이 될 거고 이게 두 번째 식이어서 위에 식 아래 식 더해주면 2a는 4니까 a는 2가 될 거고 b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b의 값은 5번이 되겠더라 라고 해서 결국은 얘만 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 공비가 미지수인 녀석일 때 함수로 주었을 때는 뭐야? 미지수, 공비에 따라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 3-4문제 정도만 연습해보면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주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거 앞에 거 내용 공부해주시고 자 그 다음 6번 함수 fx 또 주어줬어요. 또 해볼게. 자 fx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의 2n승 플러스 1분의 x의 2n승 이체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하여 그러면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죠. 그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둘 다 연속에서 연속인 경우도 있고 둘 다 불연속에서 연속일 수 있는데 2차 함수가 연속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불연속점이 된다 그러면 이 불연속점인 점에서 이 함수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일단은 fx가 뭔지를 구해야 돼. 그럼 또 합니다. x제곱이 아까 1보다 큰 경우 x제곱이 1인 경우 x제곱 1보다 작은 경우죠. 자, 이 경우일 때는 x가 1보다 큰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는 다 얘가 발산이야. 그럼 개수의 비만 보면 1, 2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자, x가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을 거야. 짝수니까요. 그냥 1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얘는 빵빵이니까 얘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살짝 그릴게. 얘는 다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1일 때는 이렇게 상수함수로 그려지겠지.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x가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가 0일 때는 0이니까 1가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부연속이야. 얘가 어디라고? x는 1가 마이너스 1에서 부연속이에요. 그러면 g1이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g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연속인 값이 0이 돼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0이 되고 자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해주시면 2b 플러스 2는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a는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G8을 구하래요. G8. 그러면 G8은 자 gx가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64 빼기 1에서 63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fx, gx가 있는데 hx가 지금 얘네 둘이 곱한 거예요. 근데 fx는 지금 뭐냐면 2차예요. 모든 거에서 연속이죠. gx는 지금 절대값이 껴있는데 지금 함수가 극한으로 줬는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지수식이에요. 그럼 이것도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이번에는 x-b라는 녀석이 공비입니다. 절대값이. 그러니까 함수가 극한으로 주어졌는데 얘도 미지수로 주어진 거죠. 그때 h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대요. 그러면 fx는 모든 거에서 연속이니까 gx가 모든 거에서 연속이든지 아니면 불연속이면 저 fx 값이 뭐야 돼? 빵이 돼야 되겠죠. 그럼 또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x-b의 절대값이 공비입니다. m 밑에 있는 게 항상 공비예요. m 밑에 있는 게. 그럼 이게 1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 이게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x-b가 1인 경우 절대값 x-b가 1보다 작은 경우도 나눠줘야죠. 그러면 x-b가 1보다 큰 경우랑 x-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x는 b 넘기면 b 플러스 1보다 크고 b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 그럼 똑같은 녀석으로 이 값이 되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로 이 값이 되는 경우 나눠지겠죠. 똑같은 경우로 x는 b-1보다 크고 b 플러스 1보다 작은. 그러면 요 경우일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개수의 비만 1분의 2니까 2야. 이것도 2고 이것도 함수값이 2예요. 자 이번에 x는 b 플러스 1일 때가 얘가 1일 때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3이에요. 2분의 3. 그렇죠? 자 이번에는 x가 x-b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똑같겠죠. 이때는 똑같아 값이.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있을 때는 이 범위가 될 거니까 얘가 빵빵이 되면서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뭐 사실 그려보지 않아도 b 플러스 1의 함수값은 2분의 3을 우극하는 2고 자극하는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서 뭐야? 구려서 b-보다 작은 데서 2고 함수값 2분의 3이고 우극할 때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구려서. 그래서 결국은 이 gx라는 녀석은 x는 b 플러스 1가 b-1에서 뭐가 되더라? 불연속이 됩니다. 그랬을 때 fb 플러스 1 연속인 값이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겠죠? b-1이 0이다 놓고 푸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하는 거. 푸는 방식이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겁먹지 말고 그냥 범위대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b 플러스 1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 플러스 1에 플러스 a는 0인씩 하나 나옵니다. 그럼 풀어줄게요.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0이라는 첫 번째 식 2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똑같이 b-1의 제곱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에 b-1 플러스 a도
자, b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6b.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5. 플러스 a는 뭐가 되니까 0. 두 번째 c.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b제곱 b제곱이니까 위에 c에서 아래 c 이렇게 빼줄게요. 원래는 a로 둘을 갖다 놓고 푸시는 겁니다. a를 소거시키는 거예요. a에 해놓고 이쪽 넘겨놓고 a 해놓고 이쪽 넘기고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돼요. 항상 연립반정식은 문자를 하나 소거시키는 겁니다. 그때 2차로 된 거는 당연히 1차를 소거시켜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진다고 생각하고 지워진다고 생각하고 마마하면 플러스 6b니까 4b가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 될 거니까 이거 0이 돼서 b는 얼마가 됐더라? 2가 되겠더라. 그쵸? 그럼 2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1이고 여기다 1,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0이 돼야 되니까 이때 a는 얼마가 되나? 3이 되죠. 둘이 더하면 5가 되겠더라. 이것도 함수가 극한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주어진 문제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게 돼요. 자, 저기 뭐 또 내려갔냐 왜? 8번 볼게요. 수열 AN과 BN이 이렇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이번에 이건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또 나왔네. 자, n 플러스 1의 AN이 2고요. n제곱 플러스 BN이 7일 때 요거 풀었잖아요. 요거는 앞쪽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1강에서 풀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9번 자연수 A, B 이런 거 항상 밑줄. 자, 그래 놓고 fx가 또 주어졌어요. 자,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 파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엄청 많이 냈어요.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만 따라가더라도 여기 연습이 돼요. 근데 x가 양수다. 그리고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라고 줬어요. 그럼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x는 1에서 연속도 들어가 있다는 거 꼭 인지해 두시고 a 플러스 10b를 구하라. ab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는 공비가 x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랑 x의 절대값이 1인 경우랑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인 법만 할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런 걸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얘가 무한대고 위에도 무한대인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x의 비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개수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ax의 비승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의 비승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a 그 다음에 2 빼기니까 a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고 0가 했을 때는 이거 빵 되고 그러면 2x 마이너스. 그래서 첫 번째로 연속 조건을 쓰면 리미트 x를 1로 보내서 자각한가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우극한가 함수값이 갖다 놓고 풀 거니까 자극하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1이죠? 함수값은 얘입니다. 그럼 2분의 a 플러스 1 거고 우극하는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a가 될 거야. 그럼 a는 1이 된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가능한 건데 미분 가능한 거는 1보다 큰 데에서 얘를 미분하면 차수 툭 떨어지면서 a, b에 x에 b-를 쓰는 거고 얘 미분하면 2가 되죠? 그럼 1보다 조금 작을 때의 자미분계수 이게 2고 1보다 조금 클 때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우미분계수 그러면 a, b가 되겠죠. 근데 a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였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21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 자, 이번엔 10번 볼게요. 항상 이런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활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등비수열의 극한의 활용보다는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의 활용이 나오리라는 물론 내신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습을 해보셔야죠. 자, 지금 보시면
정삼각형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넓이가 1, 3, 9, 27인 등비수열을 이루는 정삼각형들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1이고 얘는 정사각형 그러면 넓이가 얘는 1이니까 1이고 얘는 3이면 여기 루트 3 얘는 이 한 변의 길이가 3이라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루트 3배씩 커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림과 같이 왼쪽도 차례로 배열하고 각 정사각형의 내부에 정사각형 한 변을 공유하는 정삼각형을 그린대요. 그 정삼각형 외부와 정사각형 내부의 공통 부분, 즉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왼쪽부터 차례로 A1, A2, A3 할 때 지금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 차분하게 하나씩 구하면 돼요. 그쵸? 지금 이 어두운 부분 여기 말하는 거야. 그럼 A1은 하나씩 쓰세요. 이건 그냥 구하기가 쉽잖아. 그럼 1 빼기 정삼각형 면적을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이거 모르는 사람 혹시나 있으면 만약 이 길이가 A잖아요. 여기 60도고 여기 60도인데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30도입니다. 그럼 여기 이등분선이니까 2분의 A고 여기는 2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A 되겠죠?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므로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라는 거 되고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잖아 넓이가. 그럼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에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죠. 그래서 까먹으실 때마다 이렇게 그려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4분의 루트 3 돼요. 두 번째는 루트 3 3이죠. 3 빼기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3 루트 3.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얼마 됩니까? 339에서 빼기 4분의 루트 3 A제곱이면 9 루트 3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AN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앞쪽에 있는 녀석 쭉 보시면 얘는 다 더한다고 하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짜리 녀석의 등비수열이죠. 그럼 앞쪽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앞쪽에 있는 녀석은 초항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될 거고 n번째 항에 요 녀석을 써보면 빼기 얘는 초항이 4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3짜리 그러면 4분의 루트 3의 3의 n-1승 그래서 합쳐주시면 3의 n-1승으로 묶어주면 1 빼기 4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1항부터 n항까지 요걸 합을 구하래. 합을. 그러면 공비는 3이니까 3-1분의 3의 항의 개수 n개에다 빼기를 초항이 얼마예요? 얘죠? 4분의 통분하면 4분의 4 빼기 루트 3 이렇게 쓸게요. 거다가 곱하기 앞에 8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거를 내가 뭐 한 거야? 3의 n승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면 공비가 얘잖아요. 그쵸? 그럼 개수만 b를 볼 거거든요. 그러면 얘 2랑 4랑 8이랑은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거에도. 결국 개수 얘가 1이고 위에는 4 빼기 루트 3이 될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일이 다 구하십니다. 나중에 등비급수는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생각해 주시고 쉽다. 자연수 n에 대해 1.5와 점 n,0을 이은 선분을 밑변하고 높이가 hn인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 하자. 수열 an은 첫째 항 2분의 1인 등비수열일 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 변에 1.5와 n이 이렇게 있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n이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h예요. 여기 있는데 요 녀석의 높이가 h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h 뭐가 돼요? n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AN이야. 근데 얘는 2분의 1에 뭐가 됩니까? 공비. 등비수열이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가 n-1승인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2분의 1이면 그때hn은 n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hn은 뭐라고? 아 여기다 2분의 1 안 곱했네. 미쳤네요. 자 모든 자연수에서 an이 2분의 1 이게 2분의 1 이게 2분의 1인데요. 그럼 2분의 1분의 이렇게 지워지고 n 곱하기 hn이 1이 나와니까 h는 n분의 1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h2가 4분의 1이면 그러면 h2가 4분의 1인 건 a2를 가리키는 거야. a2. 그럼 n에다 2 집어넣으라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h2가 될 건데 그렇죠? 이 값이 얼마나 얘기야?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도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2분의 1의 r이 되겠죠? 여기다 n에다 2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2를 곱해주면 r은 2분의 1이죠.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n승 맞다. 자 이번에는 h2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h2가 4분의 1이면 h2가 4분의 1이면 h2가 4분의 1이면 an은 2분의 1의 n승인데 h2가 이번에는 h2가 봐봐 h2가 그럼 2를 집어넣을게.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2랑 H2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A2랑 H2가 똑같은데 얘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R 요 녀석인데 지금 제가 뭐라 했어? 2분의 1보다 얘가 작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R이라는 녀석을 양쪽에 2를 곱하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R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 얘가 음수가 되면 얘 넓이인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범위를 알려준 겁니다. 저 표현, 첫 번째 표현. 그랬을 때 NHN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여기다 2를 곱해서 이렇게 지워준 거니까 즉 R의 n-1승이라 얘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얘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얘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빵 되면서 D도 뭐하는 녀석이 돼요? 맞는 녀석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제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써가지고 저 상황 그냥 갖다 대입하면 끝나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류의 활용 문제들도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요 10번 같은 거는 한번 좀 연습해 보시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9번, 8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7번, 6번, 5번 요 관련된 문제 여기까지 연습을 좀 충분히 저 문제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더라 해서 2강은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우리가 급수 파트로 돌아올 건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수 파트는 일반적인 급수와 등비급수로 나눠지는 파트인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 조금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급수도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